테슬라 소식입니다. 러우크라 협상, 기대 속 상승. 테슬라 8%대 상승.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3대 지수가 상승했다. 테슬라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2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94.65포인트 상승한 34,955.89.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2.46포인트 상승한 4,575.5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5.60포인트 상승한 14,354.90에 마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감이 투심의 상승 압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날 러시아가 더 이상 휴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탈라치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단기 국채금리는 상승했다.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5일까지 도시를 순차적으로 봉쇄한다는 소식도 국제유가 하방 압력 요인이 됐다.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 장보다 1.18포인트 악한 19.63으로 집계됐다. 개별 종목을 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2년 만에 주식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타며 천슬라를 유지했다.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8.03% 급등한 1,091.84달러에 마감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수요 부진의 보급형 아이폰 SE 생산량 20% 줄이기로. 애플이 수요 부진에 최근 새로 출시한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 SE의 생산량을 약 20% 줄이기로 했다고 니온 게이자이 아시아와 CNBC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공급업체들의 초기 주문량의 약 20%인 200만에서 300만 대의 아이폰 SE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의 올해 연간 생산량도 약 1천만 대 감축하기로 했다. 니케이는 이번 생산량 감축 조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전자제품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라고 풀이했다. 애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러시아에서 판매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투자은행 JP모건은 중국에서 아이폰 SE의 판매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령으로 제품의 배송 시간이 더 길어졌고 고객이 매장에 들어 주문한 제품을 가져가는 일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상 최대 시장 점유율 기록을 세우면서 6년 만에 판매량 1위 자리를 탈환한 바 있다. 애플은 최근 5세대 이동통신 기능을 탑재하고 아이폰 13에도 쓰인 최신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A15 바이오닉을 탑재한 아이폰 SE 새 모델을 출시했다. 보급형인 아이폰 SE는 프리미엄 모델들보다 많이 팔리는 인기 상품은 아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나온 아이폰 SE 전작은 작년 4분기까지 애플이 판매한 전체 아이폰 가운데 12%의 비중을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올해 탄소 150만 톤 감축.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탄소 150만 톤을 제거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2년 전 발표한 탄소 네거티브 선언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다. 탄소 네거티브는 탄소 중립을 뜻하는 넷제로보다 한 단계 발전된 개념이다. 지금까지 배출한 탄소와 대기 중에 있는 탄소까지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담은 연례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올해 목표를 알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회계 연도에 150만 톤의 탄소를 제거하고자 투자를 진행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내 탄소 배출량 절대 상한제를 적용하고 비즈니스 그룹별 연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설정했다. 탄소를 일정 수준 이상 배출한 각 부서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계획뿐만 아니라 지난해 탄소 배출 감축 성과도 공개했다. 직접 간접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줄었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설명했다.
자체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다른 경로를 통해 기업으로 들어온 양을 줄였다는 것이다. 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했지만 전 세계 데이터 확장과 비즈니스 성장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선도적인 기술 제공자로서 고객과 파트너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기업과 가장 긴밀히 협력할 예정으로 세계의 재생 가능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한우물에 집착 안 한 아마존 특허 블랙홀 됐다. 28일 매일경제 렉시스넥시스가 세계 100대 지식기업을 분석한 결과 국가별로 100대 기업 수는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많았다. 미국과 일본은 28곳, 중국은 22곳이 톱100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기업은 7곳이 100위 안에 포함됐다. 국가 순위로는 독일과 함께 4위다. 10년 전에도 1, 2위는 동일했다. 2012년 기준 100대 기업 안에 미국 기업은 39곳, 일본 기업은 36곳이 있었다. 한국 기업은 3곳, 중국 기업은 2곳만 100위 안에 들었다. 불과 10년 새 미국과 일본에서는 지식재산 100대 기업이 각각 11곳, 8곳이 줄어든 반면 한국은 4곳, 중국은 20곳이 늘었다. 미국은 특허군 수가 크게 늘진 않았지만 개별 특허의 가치가 높아졌다. 개별 기업을 기준으로 봐도 이러한 경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10위 안에 포함된 미국 기업은 퀄컴, 존슨앤드존슨, 애플 등 3곳이다. 이들은 10대 기업 가운데 특허군 수가 가장 적은 기업 3곳이기도 하다. 퀄컴의 특허 자산 가치는 11만 1,821로 LG전자에 비해 약 1만 4천가량 높지만 특허군 수는 반대로 LG전자가 2만 2천 개 더 많았다. 올해 처음 순위에 이름을 올린 아마존은 명실상 부한 세계적 전자상거래 기업이지만 최근에는 머신러닝, 네트워킹, 음성인식 등에 대한 기술이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연구기관인 그레이비는 아마존의 특허를 분석하며 전자상거래의 거의는 사실가면을 쓰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온라인 쇼핑몰과 고객 서비스에 집중하지만 기업의 내면은 기술과 혁신이 숨쉬는 강력한 기술 회사라는 것이다. 일본의 지식재산 가치는 거꾸로 갔다. 지난 5년간 100대 기업에 진입한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를 분석했을 때 양적 성장이 미미할 뿐 아니라 특허 자산 가치는 5년 동안 오히려 감소했다. 중국은 양적으로는 압도적 성장세를 보였다. 특허군 수는 3월 기준 70만 6,155개로 2017년 대비 72.3% 늘었다. 그러나 개별 특허의 영향력 측면에서는 2017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령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는 양적으로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허군 수는 2017년 1만 7,814개에서 2022년 3만 3천여 개까지 늘었다. 이 기간 개별 특허의 영향력은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특허 영향력은 양적 성장에 힘입어 크게 올랐다. 한국 기업들은 100위권 기업 수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의 양적, 질적 측면 모두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신준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국내 기업들도 지식재산권이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하는 등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에 나선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나타난 차이에 대해서는 중국은 무역 분쟁을 경험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미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천 특허, 표준 등을 선점하며 부가가치에서 우위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보잉 737-800 국내에서 운항하는 96대 안전한가. 최근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객 100여 명을 태운 중국 국적 항공기가 수천 미터 상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수직 낙하한 전례 없는 추락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충격에 빠졌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종사 개인 과실부터 기체 결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의 항공기 기종은
보잉 737-800로 확인됐다. 보잉 737은 1967년 처음 생산을 시작해 지금까지도 운항되고 있는 항공기다. 최장수 항공기 모델이지만 가장 많은 대수가 팔린 기종인 셈이다. 국내에서도 LCC를 중심으로 보잉 737-800 기종 96대가 운항 중이다. 정부는 사고 이후 해당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 안전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떠한 것도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일반 탑승객은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 사고가 발생한 동방항공 MU 1735편 기종은 보잉 737-800이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더 보잉 컴퍼니에서 개발한 보잉 737은 중단거리 운항 협동체 항공기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공기 모델로 1967년 첫 생산이 시작돼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1만 대를 넘었다. 보잉 737은 특별히 여객 수요가 줄어드는 시점이 아니라면 3에서 5초마다 이착륙이 이뤄져 여러 항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다. 보잉 737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판매됐다는 737NG,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한 게 바로 보잉 737-800이다. 1967년부터 올해 1월까지 보잉 737 누적 판매 대수는 1만여 대이며 그 가운데 보잉 737-800만 5천 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 737-800은 항공업계에서 안전성을 높이 평가받는 기종 중 하나다. 이 기종은 오래전에 출시됐지만 항공사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기종이 그만큼 운항에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제주항공 39대 티웨이 항공 27대 진에어 19대 대한항공 3대 이스타항공 3대 플라이 강원 2대 등 96대가 운항되고 있다.